여당 초선들 얘기 그리고 우상호 의원 얘기를 하나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오늘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선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그 무엇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다. 내로남불, 뉴욕타임즈에도 실렸던 이 단어. 내로남불 수렁에서 속히 나오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근데 소종석 국장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게 친문 지도부가 물러났는데 친문 비대위가 또 동작한 거 아니냐. 이렇다고 이게 어떻게 쇄신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 도종환 의원이 친문 의원 56명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또 거기 속한 의원들도 일부 비대위원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친문들이 중심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또 민주당의 세력 구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친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패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성하고 있다, 쇄신하겠다 말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일단 그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도 아직 안 열렸지만 당원, 국회의원, 그리고 외부 인사 이렇게 3차원적으로 해서 여권은 지금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빨리 좀 진행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쇄신을 해야 이후에 어떤 거듭남의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4월 16일 원내대표에 누가 당선되느냐 5월 2일 날 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지도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쇄신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최 교수님, 물론 소종석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친문이 거의 대다수인데 친문을 피해서 지도부를 바꾸는 게 지금 사실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다 친문도 아니고 안규백 의원이나 박안주 의원은 또 비문으로 분류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 바꿔도 친문이라 보이면 그게 쇄신으로 보이긴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번 정부에 가까운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진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니 가능한 한 새로운 대표는 또는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색채가 좀 약한 분, 친문, 비문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또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중립성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저는 이렇게 친문이 너무 색채가 강한 분, 아까 지금 손 소장 얘기했듯이 친문이나 이 비문을 가르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게 보이는 분이 들어선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는 반성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민주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내부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선들이 대략 5, 6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초선들이 반성문을 쓴 건데요.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 오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판단했다.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그냥 놓쳤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보궐선거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뭐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친문 글쎄요 영린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얘기까지 초선들이 건드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글쎄 이분들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되셔서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안 내시다가 갑자기 선거지니까 저렇게 우르르 나와서 당을 비판하는데 용기는요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동안 당에서 할 때는 다들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뭔가 패배해서 뭘 하니까 나와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또 정책 영역이 생기니까 예. 초선들이 자기 어떤 입지를 확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초선들 뭐 각자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저렇게 되면 또 중진들이 또 한번 또 심하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뭐 수그러들 텐데 이런 걸 통해 사실 정치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내에서 논쟁도 벌이고 싸움도 벌이고 왜 이랬는지 저는 그래서 이 초선들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저는 한번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강연회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쓴소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맨날 이야기하고 옳다 그러다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듣고 그거를 지향점을 찾아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런 단순히 뭐 비대위 만들고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저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박용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던데 지금 선거 단순히 한 번 진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당에 뭔가 쇄신을 요구하는 거다. 사실 박용진 의원 그동안 당내에서 이 쓴소리 하다가 정말 그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정말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여당이 제대로 된 기억이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용기 내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뒤늦게나마라도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낸 것도 뭐 그렇지 나쁜 평가를 받을 이유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청와대까지 겨냥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보면 이 초선 의원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니까 뭐 일부입니다만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당 게시판에는 조국 추미애 아니었으면 당시도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탈당 징계가 필요하다. 내부에서도 뭐 이런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를 하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원로들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죠. 이제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 할 때 저런 댓글이 달리거나 아니면 저런 이렇게 문자로 많이 오거든요. 문자로 이렇게 지지하는 글이나 아니면 저 비판하거나 저런 이제 악플 같은 게 달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그런 게 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선 의원들은 더 하겠죠. 이제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이제 1년은 넘었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통령 임기 말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목소리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초선 의원들은 용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중량감이나 어떤 거기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게 중진 의원들보다는 훨씬 덜하니까 좀 일찍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이제 용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저렇게 강성 지지층들한테 앞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대표, 원내 대표 이런 얘기를 쭉 했었지만 강성 지지층이 저렇게 격렬하고 그다음에 결집력이 높고 영향력이 크면 대표나 대표를 뽑을 때도 역시 영향력이 크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대표의 얼굴은요. 내년 대선의 얼굴이에요. 대선 후보하고 러닝메이트예요. 거의 국민들이 보기엔. 근데 저렇게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여전히 그 이제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외연 확장은 어렵겠죠. 근데 소 국장님 같은 초선인데 김영민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다. 뭐 여기까지는 초선들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 앞부분에 나온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의의 핵심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저게 맞는가? 부터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의의 핵심,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부분이 분명 한 자락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해온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그 정책과 관련한 이 여권 인사들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더한 저런 이 불공정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선거라는, 이 투표라는 장을 통해서 분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여권의 태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른바 리셋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다시 뭘 세워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노선이 맞는가? 그리고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되는 그 정책의 어떤 이 여권 인사들의 그 행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검찰과 언론개혁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 한지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언론개혁까지 하겠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저렇게 계속 가면은 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중도로의 확장이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이다 변호사님. 예. 이게 검찰 탓, 언론 탓 했다고 어제 또 김종민 최고위원도 여러 논란의 말을 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말로 결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영 전 의원이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조국 사태 벌어지니까 갑자기 막 걱정하더니 프레임을 갖고 온 게 적폐청산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왔더라. 그래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귀결될 수 있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분은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탓에 국회의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검찰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이 위아래가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민주당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튿날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날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 전체를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이 코로나 방역, 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방역 수칙을 어기는 여러 가지 그 업소들, 여기는 좀 강하게 좀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의 수칙을 어긴 그 결과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6인 폭탄주, 집합 방역 수칙 위반, 글쎄 더 제가 어떻게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의원의 모습이 있고 서울시장 출사표 던졌었잖아요. 근데 그럼 의원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은 지나가다 팬이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못됐죠. 5분이든 1분이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저거 다 얼굴 알려진 정치인이잖아요. 또 본인이 서울시장까지 출마하셔서 그렇게 말씀까지 해놓고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거 언젠가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 정치인들은 더더욱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고 55명 있었다고 팬이라고 해서 갔다, 이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5인 이상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시는 정치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저는 누가 됐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저는 저기에 합당한 처벌도 받으시고 반성하시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민들도 따라줄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잘 5분 만에 나왔다 이런 해명으로는 저는 그건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분이든 1분이든 어겼잖아요. 어긴 거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처벌이 있으면 그 처벌도 달게 받고 그리고 다음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요, 이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저런 모습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안 지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예. 나머지 세 분도 최 교수님과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최 교수님 대표로 한번 꾸짖은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5개 만나볼까요? 우상호 의원님 5분이면 괜찮나요? 술 먹고 딱 5분 운전하면 안 걸리나요? 최 교수님이 쓰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다음 댓글 볼까요? 선거 한 번 이겼다고 아주 난리 났다. 국민의힘도 오만해지면 민주당 꼴난다라는 쓴소리를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이 시기에 광화문 뜯어 고치는 이유가 뭔지 그건 나도 정말 참 궁금했다. 오늘 댓글들이 참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작 3시간 대화하고 대담집을 출간하냐. 참 그럴 거면 윤석열 전 총장 위인전 내지 그러세요. 아까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윤 전 총장이 대담집을 낼 때 고맙다라고 대담집 출간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김종인 박사가 대통령 간별사냐? 근데 선택한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